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적 지위 확립에 나섭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그리고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신년 교례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성장 안전 동행을 시정기조로 제시했고, 중부방송은 AI 기반 뉴스로 지역 소식을 신속히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농산물 소비율을 높이고 쌀 경쟁력과 인력 확충, 스마트팜 조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세종시가 올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지위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새해 첫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김우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해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건 법적 지위 확립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법에 명기하겠다는 겁니다. 세종시가 법상 행정수도다라는 것을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특별자치 시도보다도 현저히 적은 행정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법안 정리를 마쳤으며 올해는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입법 절차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에도 적극 힘을 보태고 나설 예정입니다. 2029년 대통령실 입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 이전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과제입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는 물론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 해수부가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가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가 총리실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고, 그리고 조만간 그런 것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세종시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단순한 행정중심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중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상생을 이어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신년 교례회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붉은 말에 병오년을 맞아 활력 있는 도약을 이루자는 의미도 더해졌습니다. 먼저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조화롭고 균형 잡힌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장과 안전, 동행을 시정 기조로 제시하며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7가지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약속은 결국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와 2,500여 공직자는 속도는 높이고 현장에서 답하며 성과로 평가받는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례회를 함께 주최한 박인서 SK브로드밴드 보도제작본부장은 중부방송은 천안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는 지역 유일한 방송사라며 뉴스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는 자체 AI 기술을 활용한 뉴스 제작 시스템으로 지역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중부방송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천안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밝히는 지역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화합과 상생의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농 복합도시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역 먹거리부터 쌀산업, 스마트 농업까지 6대 농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는 가장 먼저 아산시 먹거리 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선순환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재 14%에 머물러 있는 지역 농산물 소비율을 2027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5곳으로 확대하고 외식업체, 기업 급식과 연계해 농산물 판로를 다변화합니다. 또 1,100여 농가를 조직화한 기획 생산 체계를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시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아산 맑은 쌀 원료국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드론 파종 등 직파 재배 면적을 올해 700헥타르로 확대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는 베트남과 라오스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연간 3만 명 규모의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운영도 이어갑니다. 미래 농업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냅니다. 올해 2.2헥타르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영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이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된 쪽파 양액재배 시범 사업도 적용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천여대의 농기계를 활용한 임대 사업과 함께 올해에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높입니다. 또 농작물과 농기계 재해보험 등에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병해충 방역 체계를 통해 돌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빈집 철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산업, 물류, 관광단지의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 감소 지역은 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되며 이후 3년 동안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또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가 5년 동안 50% 감면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감면이 연장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체계도 개편됩니다. 가족 간 주택 저가 양도는 증여로 간주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회원제 골프장 매매 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 공정 과세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의 해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인데요.
말의 해를 맞아 열린 전시를 통해 그 의미를 정확히 되새겨봤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말은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해온 동물입니다. 자동차나 전차가 생기기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이동수단이었고 짐을 옮기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의 털은 필기구가 되거나 머리에 쓰는 가세 주재료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말을 영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꼭두 인형에는 말 모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고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는 물건이었고요.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이면서 친구이자 버디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은 흔히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띠에 색을 붙이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던 풍습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상수를 목적으로 붙이던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 기운이라고 해서 뭐 정마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 넘어가고 또 그게 중국으로 파급되면 약간 상품화돼서 이전엔 청마고 이번엔 정마다. 그래서 정마 상품들을 막 내놓고 판매하려는 어떤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동감과 강인함, 순발력 등을 상징하는 말. 이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 다가왔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을 지닌 말처럼 희망과 힘찬 기운이 솟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새해 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됩니다. 특히 설날에는 연차만 잘 활용하면 9일까지 쉴 수 있고 제헌절 등 휴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새해 쉬는 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째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세종시가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6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최대 2%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자금은 1월과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로 나뉘어 공급되며 당장 이번 달에는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1분기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 온라인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충남교육청이 2025년도 을지연습 비상대비훈련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전 직원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감이 직접 상황 보고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을 추진했습니다. 또 안보 사진전과 강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보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안시가 이달부터 교통비 절감 서비스 K패스의 환급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 카드를 시행합니다. 한 달 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을 넘으면 초과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인 천안은 일반형 5만 5천 원, 플러스형 9만 5천 원이 적용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 가구는 기준 금액이 더 낮게 적용되고 어르신 환급률은 30%로 상향됩니다. 기존 K패스 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시내버스와 전철, M버스 등에 적용됩니다. 충남도가 2026년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78명으로 신청 형황에 따라 추가 선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49세까지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예비 청년 농업인입니다. 지원 사업에 선발되면 농지 구입을 비롯해 시설 설치를 위한 육성자금,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차세대 농립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감면은 농업기술센터 2곳과 지역농협 5곳의 위탁 임대 농업기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역사와 매력을 담고 있는 뿌리 깊은 가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은한 쑥갓 향이 일품인 북악면의 한 칼국수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부모님이 197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50년이 넘었죠. 한 51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때는 분식하고 같이 시작하셨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전문화된 게 없었으니까 지나다가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칼국수하고 만두 전문점으로 하게 됐습니다. 누가 뭐 그때 그 당시에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학생들이 학생복 입고 학교 다닐 때 그때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고. 5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 이렇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아버님께서 하시면서 예전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좋은 재료 넣고 그리고 뭐 정성껏 우리 가족이 먹는 것처럼 그냥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똑같이 하라고 항상 똑같이 그 말씀대로 그냥 뭐 푸짐하게 뭐 손님들한테 이렇게 항상 같은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1974년 문을 연 후 반세기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종시의 한 노포. 가게의 대표 메뉴는 쑥갓 향이 은은한 칼국수입니다. 계란을 풀어낸 깊은 육수에 쑥갓의 향을 더했습니다. 제철엔 쑥갓, 그 외엔 부추를 사용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부드럽고 그리고 뭐 구수한 그런 저희 면만의 그 맛이 나거든요. 면에서 그 면이 첫 번째로 칼국수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그 면을 이제 면 맛을 살리기 위해서 국물을 얼큰하지만 절대 맵지 않게 끓여내고 있어요. 마트 쑥갓이 많이 이제 물량이 나와서 이게
처치할 수가 없다. 이거 좀 그냥 갖다 써라. 갖다 써서 갖다가 쓰게 됐는데 손님들이 의외로 쑥가스 향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쫄깃한 면발,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국물, 거기에 향긋한 쑥갓이 어우러져 한 그릇 가득 풍성한 맛의 즐거움을 전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계절, 이 뜨끈한 한 그릇이 손님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진한 국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해장이 잘 돼서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만두를 좋아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입에도 잘 들어가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2대에 걸쳐 오랜 시간 고집스럽게 맛을 지켜온 결과 이 가게는 세종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세종 뿌리 깊은 가게는 세종시의 역사와 매력이 깃든 공간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음식점과 상점,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담긴 공방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매년 엄선된 가게들이 이 타이틀을 얻고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선정됐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한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하시고 손님들에게 푸짐하게 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좋은 재료와 철저한 위생을 지켜온 가게. 세월이 흐르며 세대는 바뀌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대로 쭉 그냥 딴 뭐 저기 하지 말고 이대로만 쭉 지켜나갔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푸짐하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항상 같은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소망은 이제 세종시의 칼국수집의 대표 이렇게 성장하고 싶고 또 나가서 손님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또 편안하게 행복한 식사 시간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세종에서 뿌리를 내리며 반세기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지켜낸 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칼국수처럼 세종의 시간은 이곳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